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 이선우라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정형민 학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세인트앤드루스 의대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지금 뭐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이번 2022년 9월에 의대 세인트앤드루스 의대 1학년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세인트앤드루스 다니면서 의대 파운데이션 하면서 이렇게 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어떤 의대는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뷰 준비라든지 워크 익스피리언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세넨드루스 다니면서 그죠? 공부했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걸 좀 들어볼게요. 효민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파운데이션 입학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하고 이번 연도 9월부터 의대 공부를 시작하는 정효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조언 같은 것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모두 마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전 한국에서 문과를 졸업했지만 의대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영국에서 의대 공부를 하려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20살 때 이제 A-레벨 Year 1에서 그 NMSC라는 좀 과학 수학 중점 콜리지에서 바이오 캠 그다음에 S를 공부를 하다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세인 앤드루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붙게 돼서 이제 1년 공부를 A-레벨을 하다가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간단한 저의 히스토리고요. 그 한 가지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문과를 했으면 이과, 그러니까 의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과목을 이수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왜 의사를 하고 싶었는지, 왜 이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우선 저는 되게 약간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막 큰 수술도 하고 막 지금까지도 막 난치병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막 의사의 말 한마디나 막 행동 하나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문과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운 게 많았어요. 애매한 것도 많고 이래서 내가 적성에 수학이나 과학이 많이 맞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동기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의대를 진학을 해야겠다. 지금 입시를 끝냈어도 그냥 다시 한번 해보는 게 후회 없다. 이런 생각이 다시 영국에서 도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소개로 넘어가면요. 일단은 9월 달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6월부터 8월까지는 IELTS와 UCAT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충 이제 먼저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9월 그렇게 보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가 1학기입니다. 그 다음에 9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3주 정도 잠깐 윈터 브레이크 있다가 의대 파운데이션 2학기가 1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2학기 중간에 2월 16일쯤에 MMI 인터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나고 그 나머지 3월 말부터 5월 과목 공부나 그다음에 과제 요건, 점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합격 발표는 6월 초나 5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9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먼저 차례차례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IELTS가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시작하기 전에 의대 요건까지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파운데이션 자체는 5.5, 오버롤 5.5로 많이 낮고 부담이 없지만 이것만 맞추고 그 의대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7.0을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의대 들어가기 전에 있으니까 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전에 최대한 맞춰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켓이라는 시험도 봐야 하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총점이 2,4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도 IELTS와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못 맞췄을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있지만 보통 학생들은 그 전에 다 맞추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유켓을 준비하면서 이용했던 사이트는 식스메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이트에서는 유료 서비스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 풀이 팁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용한 식스메드뿐만 아니고 그 다른 사이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이트 외에도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 유켓 퀘스천 뱅크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저는 국제학생들이 되게 이게 섹션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verbal reasoning이었나? 그 영어 패러그래프를 읽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걸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일단은 세인 앤더스 같은 경우는 총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나머지 파트에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총점을 올리면은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좀 더 편하게 점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소소한 저의 팁이고요. 네. 여기서 하나 그 좀 다음에는 조언을 드리자면, 그, 세렌주루스 같은 네. 경우는, 그, 유켓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켓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은 뭐 예를 들면 버벌 리즈닝이라든지 그 항목별로 5,000점 이상이 안 되면 또 초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아까 2,400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2019년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평균보다 높으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뭐 2,500이다. 그러면 2,500보다 높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패스 정도 이렇게 하면 받아준다. 왜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인터뷰해가지고 뭐 100명 중에 뭐 10명을 뽑아야 되니까 엄청 잘해도 10명 안에 들지 못하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40명 뽑았다. 그러면 40명 중에서 어느 정도 선에 그죠? 평균 이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보장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가지고 버벌 리즈닝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은 랭귀지를 써야 되고 네이티브들이 되게 유리한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뭐 퀀티티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한국 학생들 되게 좀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A레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다 한국별로 보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하지만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다음 볼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이 아이엘츠와 유켓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9월 초에서 중순쯤에 의대 파운데이션 1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 공부하는 과목은 총 3과목인데요. 먼저 그 파운데이션을 주관하는 그 디파트먼트에서 제공해주는 IE 모듈이 있어요. 여기서는 메디컬 에틱스라든지 환자 상담, 뭐 이런 NHS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매주 2명의 교수님께 2번 강의를 듣고요. 과제로는 어, 이런 리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그룹으로 발표하는 과제도 있고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상담, 그러니까 배우분이 이렇게 오셔서 환자 상담 시뮬레이션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형식으로 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의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을 해야 되는 그런 메디컬 에틱스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과목은 일반 학부생들과 함께 듣는 과정인데요. 먼저 CH1451 같은 경우는 무기화학을 공부해요. 근데 여기서도 매주 네 개의 강의를 듣게 되고 격주였나? 한 총 3번 정도의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튜토리얼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평가되진 않고 그냥 그 강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문제 풀고 그거 제출하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 세션에 갔을 때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그 강사분들에게 이제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세 번 하는 실험 기반에서 랩 리포트 작성과 그 다음에 중간 체크용으로 클래스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말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과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제 나름대로 답을 작성을 해서 PDF로 제출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L 원문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적인 생물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도 일반 학부생들과 함께 듣게 됩니다. 이것도 CH141하고 비슷하게 4번에서 5번 정도 강의를 일주일에 듣게 되고 과제로는 에세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랩 리포트 이것도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 기반해서 랩 리포트 한 번 작성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계산 문제처럼 problem solving question이라고 해서 그런 과제가 하나 더 있고 마지막에 클래스 테스트처럼 멀티플 초이스로 그런 테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잘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H141 같은 경우는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 더 도움 주시려고 서포트 세션도 있고 BL111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I 서포트 세션이라 써 있는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 파운데이션 학생들만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좀 그런 그룹으로 도와주는 그런 세션도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12월 초에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중순에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거의 진행 방식은 또 1학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총 3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과목이 I 모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I121 여기 왼쪽에 있는 표 왼쪽에 있는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I111 같이 메디컬 에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 의료 이슈 같은 것들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학기에는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전까지는 이 과목에서 인터뷰 준비를 따로 도와주세요. 그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 강의 시간에 인터뷰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한 전쯤에 한 1월 중순에서 말쯤에 목 인터뷰라고 해서 진짜 실전 인터뷰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인터뷰를 해주고 실전처럼 평가도 해주시는 그런 세션도 있어서 인터뷰 준비를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이 과목에서는 인터뷰 이후에는 이제 평소대로 아까처럼 그런 강의가 진행되고 뭐 녹화 발표라든지 에세이 작성 그다음에 학기 말에 메디컬 에틱스 이렇게 논술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1252, 1252 같은 경우는요, 인체 생리학에 대해서 가볍게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것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 과제로는 에세이 작성, 그리고 학기말 시험, 그 다음에 녹화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CH161 같은 경우는 아까 화학 과목이랑 거의 진행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우는 내용만 유기화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똑같이 실험하고 일주일에 4번 강의 듣고 그리고 과제로는 랩 리포트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과제 제출 그다음에 튜토리얼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말 시험하고 중간 체크 클래스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CA 지원식 모금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서 지원 세션, 그 서포트 세션 여기서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고, 이런 공부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도 점수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IE라고 붙어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11점, 20점 만점에 11점 이상을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CH나 BL로 붙어 있는 과목들은 12점 이상을 맞추게 되면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각각 과목들의 요건을 맞추게 되면 네, 파운데이션이 끝나게 됩니다.